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2030선까지 올라온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그냥 2000포인트대 등락 과정이고 어차피 12월 이후에 강세장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황 무시하시고 종목 매매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제 이후부터 순환매 쪽으로 가셔야지 뭐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눈높이를 좀 맞추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오늘부터 순환매기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이쪽으로 베팅하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 순환매 대상들이 전부 가치주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뭐 매수 및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권 3만 원 지지 확보된 이후로는 좋습니다. 한 10% 이상 이틀 만에 급등 나왔는데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어제 오히려 매수 가능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추세 자체가 완전하게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하이닉스가 좀 지나치게 빠졌던 자리에서 회복이기 때문에 121선 제가 이번에 밑에서 선행했던 종목들의 매매 기준을 121선 잡아드렸는데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렴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121선을 넘기는 시세까지 대부분 예상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이닉스는 현재 위치 1차적인 목표 라인이 한 3만 7, 8천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레벨 다운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믿음을 좀 가지고 보셔도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리셨던 분들 서둘러서 손절 매도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다시 좀 상승폭 키워놓고 있는데요. 자, 연고점 부근까지 와 있고요.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주도주는 사실 이렇게 순환매가 있을 때 지금의 LG화학처럼 쉬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낙폭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견고하게 플러스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가 앞으로의 시세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히 강하다라는 반증으로 이해하셔도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낙폭주 가치주들과는 별개로 주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세팅은 여전히 12월 이후의 시장 강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될 포트폴리오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라가는 쪽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관련 자본재 분들이 좀 강한 반등 나와 있는데요. 역시 저평가된 PBR 컨셉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가치주 플레이는 제가 몇 개월간 비슷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4년 내, 8년 내 가장 쌉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멘탈은 가장 약해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기업들이 조선주나 건설주들이 대규모 상각을 하면서 낙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과는 개별적으로 자산 상각이 없는 종목들이 그와 연동해서 지금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바닥 터닝이 나온다라면은 기대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주라든지 혹은 추세 돌파주들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사셨다라면은 결코 지지 않는 게임이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좀 목표치를 크게 잡고 가실 만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2014년도 평균치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 이후 시세가 조선주로 말미암아서 지나치게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고 지금 산업재 섹터들은 전부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에서도 알코아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우리나라 주식만큼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 시세도 더 들어올 수가 있고 충분히 자산 가치에 대한 저평가를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가치주는 원래 시간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반등에 만족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해외 법인들 손실 관련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약간 약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좀 그 악재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NC소프트가 이번에 20만 원 이하를 올해 지금 8, 9월 달 구간에서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9월 달에 20만 원 붕괴를 장대 음봉으로 주고 11월에 지금 20만 원 회복을 장대 음봉으로 줬다라는 것은 20만 원 이하가 일시적인 시세권이었고 그 이하를 시장은 완전하게 신뢰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21만 원대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NC소프트의 핸디캡이었던 게임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모바일화된 데에 대한 따라가지 못했던 시세가 뒤늦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 역시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25만 원대 정도까지도 일단 혹은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가치주가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만 5천 원 내지는 20만 원 정도의 로스컷 기준을 잡으시고 조정시 매수가 가능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KTNG가 한 2% 밀려 있습니다. 뭐 담배값 관련된 재료가 소멸됐나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최근 흐름은 뭐 세지는 않은데요. 또 배당주로서는 또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2% 정도 밀려나면서 10만 원대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KTNG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동안 경기 부진과 그리고 대형주들의 약세 쪽에서 틈새 시세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KTNG가 배당이 한 3,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11만 원 기준이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앞서 얘기했던 두산중공업이나 포스코나 이런 종목보다 배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당주로서의 메리트가 지금 낙폭주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이번 10월달 이후에 지금 대형주들 그리고 경기주들 거기에다가 성장주까지 움직이면서 이 유틸리티 방어주들의 포지션 자체가 되게 애매해진 거죠. 틈새 시세로 나왔던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방위적인 매기 자체가 성장주와 가치주가 조합되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군은 지금 포지션 자체가 좀 중간에서 양쪽에 끼어서 매기가 좀 집중되기 어려운 구간에서 오히려 차익 매물, 포트폴리오 이동 매물들이 좀 소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두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시장의 중심 섹터가 아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약간 좀 플러스권 소폭이 좀 돌아서 있는데요. 단기 좀 급등한 이후에 좀 쉬는 모습인데요. 직전 고점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보면서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 4조 원대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회사에서 공표했습니다. 이건 공시도 아니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면은 막연하게 홀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장주들은 어차피 지금 한미약품이 좀 로또 같은 복권 같은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2상, 3상 이상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터지지 않겠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용이라서 철저히 기술 대응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믿음을 가진 분들만이 먹을 수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위치에서는 비싸게 사시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기대하시더라도 20%, 30% 손실 보면서 끝까지 버틴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가실 거라면 조정이 충분히 나올 때 매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장주에 대해서도 너무 뜨거울 때 매수하시면 주식은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 내기 어렵다라는 기본적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이번에 살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 저가 매수 그리고 단기 차익은 또 실현하면서 가는 이런 식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마감까지 한 30여 분 남았는데요. 거래소는 그대로 한 2030선까지 와 있고요. 코스닥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 흐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크게 빠지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자, 어떻게 좀 마감 30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1,000억대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물까지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메이저가 상방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큰 변화이고 이 움직임이 코스피 대형주 낙폭주 쪽으로 지금 급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SDR 편입에 대한 배팅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SDR 편입은 결코 가벼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SDR 편입 이후에 중국의 국채 발행, 그로 인한 중국의 SOC 투자 확대 이렇게 연결된다라면은 국내 대형주 거기다 산업재 쪽에 대한 흐름이 한번 빠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 좀 면밀히 살피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만약 이쪽 포지션이 전혀 없다면은 현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쪽에 대한 커버리지를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